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ESG 이야기뿐이죠? 근데 막상 우리 회사도 시작해야지 하고 보면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하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은 정부의 공식 KESG 가이드라인을 실무자 입장에서 아주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ESG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습니다. 당장 고객사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투자자들은 ESG를 보고 리스크를 판단하거든요. 피할 수 없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타야 할 기회로 봐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질문. 그래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숙제입니다. 중요성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막상 내 책상 위에 떨어진 업무가 됐을 때 그 막막함, 정말 큰 고민이시죠? 21%.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급망에서 ES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절반이 넘는데 정작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5곳 중 1곳에 불과했어요.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뭘 보고 따라해야 할지 모르겠다, 즉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정보의 갈증을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ESG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는지 현실을 딱 보고 정부가 제시한 공식 로드맵을 나침반 삼아서 첫걸음을 떼는 법, 그리고 우리 회사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방법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막연했던 ESG가 손에 잡히는 실무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솔직하게 마주해보죠. ESG? 그거 대기업이나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같은 회사가 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젠 정말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압박은 이제 사방에서 밀려옵니다. 당장 거래하는 대기업에서 ESG 평가 자료 제출하세요라는 공문이 날아오고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만큼이나 ESG 성과를 꼼꼼히 들여다보죠. 특히 유럽에 수출이라도 한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법적인 의무가 됐어요. 이제 ESG는 우리 회사의 평판이자 생존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KESG 가이드라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내놓은 공식 해답 KESG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거 보고 절대 겁먹으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책상에 쌓아두는 두꺼운 보고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중소, 중견기업 실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실무용 도구 상자. 그러니까 툴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5장 업무 표준 매뉴얼이에요. 보세요. 이름부터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콕 집어서 명시되어 있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실무 지침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 이 핵심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그 매뉴얼이 알려주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뭔가 거창하고 복잡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딱 3단계로 정리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조직 구성. 전담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선 담당자 1명이라도 지정해서 우리 회사의 ESG는 이 사람이 챙긴다는 구심점을 만드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요청 대응. 고객사에서 갑자기 자료를 요구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누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수립. 눈앞에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 우리 회사가 어디로 나아갈지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단순한 업무 목록이 아니에요. 마치 집을 지을 때 철골 뼈대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환경활동, 사회공헌 같은 살을 붙여도 무너지지 않는 체계적인 ESG 경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뼈대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오죠. 좋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개선해야 하지? 다행히도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아주 똑똑한 자가진단 툴킷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툴킷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초와 심화, 딱 2단계로 나뉘어요. 기초 진단은 말 그대로 입장권입니다.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필수 항목들이죠. 그리고 심화 진단은 우리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레벨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초 진단에서는 이런 걸 묻습니다. 환경, E에서는 폐기물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사회, S에서는 아동 노동은 절대 없다는 정책이 있습니까? 지배구조, G에서는 모든 직원이 지키는 윤리 규범이 있습니까? 같은 것들이죠. 왜 이걸 물을까요? 이게 바로 고객사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초 진단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우리 회사의 현주소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고객사 실사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왜 ESG를 해야 하는지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핵심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설명의 핵심을 딱 4가지 행동 계획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ESG를 인정하십시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KESG 가이드라인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활용하십시오. 최고의 지도입니다. 셋째, 조직, 대응, 전략, 이 3가지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초 진단으로 우리 회사를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ESG는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귀찮은 숙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며 결국 우리 회사를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회사에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우리 회사는 과연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그 준비의 든든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